예, 그 핸드폰 거치대를 샀어요. 지금 칙칙하게 차량 안을 비추고 있다가 차 안이 좀 정리도 안 된 상태였는데 비추고 있다가 이제 차 밖을 좀 이제 비추고 있죠. 이게 훨씬 낫지 않나요? 저는 이게 뭐라도 이렇게 보면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바깥쪽으로 했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야자수가 막 있죠. 제주도예요. 제주도고 이제 오늘은 이제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워킹 홀리데이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좀 이제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일단 워킹 홀리데이라고 하는 게 모르겠어요. 나오시는 분들 제가 많이 만나봤는데, 그러니까 많이라고 하시는 게 여러분들 생각하는 많이 정도가 아니라 제가 워킹 홀리데이로 취업하시는 분들이랑 일했어요. 3개월마다 사람이 바뀌죠. 제가 여기서 몇 년 이렇게 했습니까?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고 오시는지도 제가 알고, 제 친구들 중에서도 워킹 홀리데이로 왔던 친구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해외에 있었을 때. 대략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아요. 그리고 그들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그 과정이 실패했는지를 알고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실패 과정을 밟지 않겠다라는 마인드로 오세요. 지금 이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처럼. 근데 말씀드리자면 쉽지 않습니다. 워킹 홀리데이가. 그 이유를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워킹 홀리데이라고 하는 게 비자 나온 것 자체가 그냥 어떤 사설 기관이 한 게 아니라 국가기관들끼리 이제 그 협약이 맺어져서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뭐 호주나 뉴질랜드 이런 데는 농업 국가예요. 굉장히 많이 오시는 분들이 호주 오시죠. 호주가 그러면 워킹 홀리데이라는 비자를 줄 때 자기네가 그 주요 산업국가, 자기네가 하고 있는 주요 산업들 중에서 1순위 부족한 그런 산업에 대해서 어떤 그 비자를 활용해서 이제 그 산업을 활성화시키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뭐 좀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은 뭐냐면, 화이트 컬러라 그래가지고 백인들은 화이트 컬러를 안 하려 그러고 이렇게 땀 흘려 일을 하는 걸 하려고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백인들도 화이트 컬러 좋아해요. 쉬운 일을 마다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요즘 추세는 또 그래요. 이제 젊은 친구들이 농사 일을 짓는다기보다 뭐 은행이나 뭐 이런 그 각종 이제 그 화이트 컬러 쪽으로 빠지다 보니까, 뭐 다는 아니지만 이 농업 일손이 좀 부족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에서 횡성에서 소를 키워야 되는데, 젊은 친구들은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그 소를 키워서 대학을 보내서 그 대학을 다니고 이제 서울에서 번듯한 직장을 다니면서 취업을 하다 보니까 시골에서 일자리가 없어져서 이제 그 외국인 친구들을 데리고 일하는 거랑 비슷한 원리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물론 젊은 친구들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많은 비중이 일자 산업에서 종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뭐 그 일자 산업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좀 많이 다르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중요한 거는 거기서도 그 일자 산업 할래 아니면 화이트 컬러 할래? 그럼 화이트 컬러 합니다. 당연한 거죠. 좀 쉽게 돈 버는 게 좋잖아요. 그거는 뭐 당연한 상식이고. 아무튼 뭐 그런 걸 이제 봤을 때 그들이 기피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거. 근데 여기 오시는 분들은 어떤 막연한 기대를 하고 오시냐면, 나는 외국에 가서 외국 친구들과 함께 이제 대화를 하면서 외국 손님도 내가 상대하고, 외국인 뭐 플랫메이트와 뭐 외국인 뭐 동료들과 함께 이렇게 뭐가 인터내셔널한 뭐 그런 일을 하겠다, 그런 기대를 하고 옵니다. 그게 첫 번째 문제예요. 그게 왜 문제냐면,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하겠다고 온다고 해서 우리가 가는 국가의 산업 구조가 그렇게 돼 있으면, 이게 그 나라 자체에서 이 협약 자체를 어떻게 처리를 하겠죠. 근데 그게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수요가. 그래서 우리나라가 공급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국가에서 그걸 그렇게 놔두겠어요? 그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일을 하도록? 당연히 가서 1차 산업에 종사하게끔 만들려고 굉장히 부단한 노력을 하지 않겠습니까? 뭐 넓게 봐서 2차 산업까지 되게 그 뭐라 그러죠? 고인력들이 가요. 우리나라에서 대학생들 그러니까 전공이 뭐 컴퓨터 공학이거나 뭐 되게 뭐 다양하더라고요. 무슨 국어 교육학과 굉장히 고학력들이 와서 거기서 토마토를 따요. 근데 그게 제가 뭐 그거에 대해서 비하를 하고 싶은 건 아닌데, 토마토를 따고 뭐 닭고기 공장 기업에서 뭐 닭 이렇게 하는 손질을 하는 일을 한다든지 뭐 그런 그 일을 하는데, 나는 그런 일을 하면서라도 외국 경험을 하겠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건 정말 좋은 비자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면서 다양한 그 인문도 넓히고 뭐 인맥도 만들어 가고 내 경험과 내 인생을 풍부하게 하겠다. 나는 내가 고생을 해서 좋다. 이런 마인드로 오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이득입니다. 근데 그런 분들 10%, 나머지 9분들 어떤 분들이냐면, 나는 이 비자로 영어도 공부하고 돈도 벌고 뭐 아까 말씀드렸던 그 경험도 하고 막 그렇게 하겠다, 막 이민도 하겠다. 그 네이버 그 지식인 보면요, 이런 게 되게 많아요. 내가 워킹홀리데이를 가려고 하는데 이민할 수 있겠느냐, 굉장히 많거든요.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그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로또 1등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어때요? 확률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확률이 얼마나 된다, 뭐 그런 걸 갖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로또는 그 돈을 왕창이라도 벌죠. 이거 뭐 이민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로또 맞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그 나라 사는 거예요. 이 나라 사는 것처럼. 크게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뭐 생활 수준이 달라지고 뭐 시간적 여유가 생기고 뭐 그런 건 있는데, 그거는 가치관에 따라 다른 거지. 사실 삶이 살다 보면 꼭 여유 있는 생활이 좋다라고 느끼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나는 이제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복잡한 이 사회 구조 속에서 뭔가 그 성취감을 얻어가면서 살아가는 게 약간 인생의 그 낙일 수도 있거든요. 사람이 뭐 닭고기 하나 살라 그러면은 뭐 20분씩 차 타고 가야 되고, 뭐 이거 어떻게 그거 인생의 즐거움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태생적으로 바쁜 걸 좋아하고 막 이렇게 북적거리는 거 좋아하고 막 그렇게 살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뭐 어렸을 때 막 명절 되면은 온 가족 다 모이고 막 그렇게 살았는데, 갑자기 아무도 없는데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나라 사람이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 나라 사람들도 뭐 재미없게 살지만 우리나라 사람이 거기 갔을 때가 더 재미없게 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 나라는 나름 파티도 많고요. 그 나라 사람들은 그 즐기는 문화가 있어요. 근데 그 나라 어찌됐든 간에 심심한 나라에 외국인이 가는 거예요. 인맥 없이, 언어도 안 되면서. 그러면 거기서 이제 뭐 이렇게 사는 거예요. 한국인들 찾아다니면서 사는 거예요. 계속 외로우니까. 그러면 나름 재밌긴 살아요. 근데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살려고 가시냐고요. 그거 아니잖아요. 정말 내가 영화에서 봤던 모습처럼 여기 여기 마이크가 있고 뭐 여기 뭐 잭이 있고 뭐 그런 식으로 막 뭐 연애도 좀 하고 뭐 이런 거를 생각하시고 오시는 분들 굉장히 실망 많이 하실 거고요. 그리고 제가 또 이제 뭐 말씀드리자면은, 워킹홀리데이라는 비자가 돈을 그렇게 많이 벌 것 같지만 거기도 물가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물가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뭐 표나 뭐 이런 거 보면은 우리나라가 물가 좀 세요. 서울 물가가 뭐 전 세계적으로 생활비 부분에 있어서는 뭐 전 세계 뭐 도쿄보다 뭐 많이 든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다른 외국 나가서 물가 보면은 그 수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얼마 차이 안 나요. 근데 어디서 많이 들어가냐면, 우리나라 서울만 봐도 이제 급여 수준이 나쁘지 않거든요. 이제 그 대졸 그 세후 연봉을 보면은요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은데 그 왜 생활 수준이 좋아지지 않죠? 그건 왜 그러냐면 그 집이 있느냐 없느냐,
차가 있느냐 없느냐, 혹은 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그런 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지출이 분명히 있거든요. 뭐냐면 우리 집이 없잖아요. 호주에 가면, 뉴질랜드 가면, 캐나다 그러면은 월세로 굉장히 비싼 걸 내고 살아요. 그 나라에서 은퇴하신 분들이 그 대도시에 그냥 아파트 하나 갖고 있으면요 일 안 하고 살거든요.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워킹홀리데이 가신 분들이 그 수요를 계속 맞춰주세요. 그래서 얘가 그만두면, 내가 나가면, 한국 돌아가면 다른 애가 와서 그 집을 살아주고, 월세가 비싸도. 근데 엄청나게 비싸고 그러진 않거든요. 약간 제가 그 서울 이제 강남역 근처에서 이제 신논현 근처에서 이제 살았었는데, 신논현 근처에서 살았을 때 그때 월세를 제가 그 원룸을 살았는데 제가 72만 원을 내고 살았거든요. 72만 원을 내고 살았는데 뭐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되세요. 월세 뭐 신논현 근처 월세 72만 80만 원 정도 원룸. 근데 호주 같은 경우는 어떠냐? 뭐 혼자 사는 게 아닐 거예요. 원룸은 완전히 혼자잖아요. 여기는 원룸이 아니라 플랫이 뭐라 하죠? 렌트를 해서 그 방을 쪼개서 플랫을 나눠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 혼자만의 공간을 갖는다고 방을 하나 갖는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부엌이나 화장실은 공유를 해야 돼요. 나 혼자만의 방을 갖기도 쉽지 않고요. 그러니까 보통 한 방에 2명 들어간다고 치면 이게 뭐 추억이 될 수는 있어요. 근데 뭐 말하기 나름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뭐 고시원 살아도 추억이죠. 추억이라고 하자면. 그리고 뭐 외국인 친구, 글쎄요, 뭐 가만히 있는데 말 걸어줄까요? 지나가는 뭐 우리 그 동남아시아에서 이렇게 일하러 오신 분들한테 말 거세요? 그럼 안 걸잖아요. 그게 뭐 무시하고 인종차별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데, 그들은 인종차별을 뭐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캐나다나 뉴질랜드 인종차별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들이 영어를 못해서 나에게 답답한 표정을 지었다, 혹은 뭐 말이 통하지 않아서 좀 조금 이렇게 했다, 혹은 뭐 나한테 말을 안 걸고 그 황인종이니 뭐 이렇게 뭐라고 하죠, 이렇게 황인족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분들, 뭐 피한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고, 말이 안 통하는데 그 말을 거시겠습니까? 친절하게 막 다가가서 말하고 싶고 막 뭐 그러고 싶으세요? 우리나라 뭐 백인이라고 막 가서 뭐 말 걸고 그러나요? 그러지 않잖아요. 뭐 그런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낀 거에 따르면 그냥 일반적인 그 백인분들은 인종차별이라기보다 말 못하니까 답답하니까 이렇게 조금 이제 피하려고 하는 뭐 그런 게 좀 더 강한 거라고 좀 봐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다가 제가 죄송합니다. 이게 서두가 없고 뭐 정리도 안 돼 있는데, 그 언어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언어를 말씀드리자면, 영어 느나요? 라고 물어보는데 하기 나름인데요. 늘긴 늘어요. 그것도 많이 부딪혔을 때. 근데 3개월 3개월 바짝 늘고요. 안 느느냐? 안 늘어요. 쉽게 늘지 않고요.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 당시에는 이제 무한도전이 굉장히 이제 핫할 때인데, 무한도전이라는 걸 하나 보려 그러면 일단 인터넷도 비싸고요. 내가 그 해외 생활 하면서 내가 무한도전 이런 거나 보려고 내가 여기까지 와서 이거 하고 있나, 이 자기 스스로를 계속 위축되는 생각을 계속 많이 하게 만들고요. 뭐 한국 사람 만나는 것도 그렇고 죄책감이 들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 만나는 거가 잘못됐나요? 그거 아니거든요. 한국 사람이 한국 말로 TV를 보거나 한국 말로 생각을 하거나 잘못된 거 아니거든요. 근데 그게 내가 일단 지금은 피해야 된다, 한국 관련된 어떤 문화나 이런 걸 피해야 된다라고 하는 강박관념 때문에 그게 나쁜 생각이 돼버려요. 내가 한국과 관련된 어떤 걸 했을 때 그게
우리가 언어라고 하는 하나의 그 장점을 얻고자 그 자존감이라고 하는 거를 포기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겪었던 아는 형은 그 당시에 뭐라 그랬냐면은, 제 친한 친구가 이제 이제 현지인이었는데, 이 친구가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한테 내가 한국어를 내 능력을 좀 잃어버리고 너한테 줘버리고 내가 너의 영어 실력을 조금이라도 얻어가고 싶다, 이 얘기를 하는데 너무 좀 창피하더라고요. 그게 한국 사람이 한국어는 잘하고 봐야죠. 그러니까 막 그런 경우가 있어요. 막 뭐 한 1년 살았다, 나 워킹홀리데이 오래 했다, 그래서 막 한국어를 잊어버린 것처럼 막 진짜 잊어버렸다라고는 얘기하는데, 글쎄요, 그거 잊어버릴까요? 저 8년 살면서 뭐 물론 가끔 이 단어는 내가 영어가 먼저 떠오를 때가 있고 이럴 때 있어요. 근데 한국어가 잊어버렸다? 그건 좀 이상하거든요. 뭐 20년 살았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거기서 이제 이민해서 사시는 분들 한국어 안 잊어버리셨는데 다. 그 왜 그러실까요? 6개월 오신 분들 자꾸 잊어버리실까요, 한국어를? 근데 그건 자존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프랑스인이 프랑스말 못하고, 독일인이 독일말 못하고, 영어를 조금 더 잘하는 게 자랑인가요? 그러니까 두 개를 다 잘해야죠. 두 개를 다 잘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하나는 잘하고 하나는 의소통이 가능하다, 이 정도는 돼야죠. 모국어를 못하고 영어를 조금, 그렇다고 모국어를 조금 못하는데 영어를 능통하게 하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모국어는 잘해야죠. 일단 제 기준은 그래요. 근데 좀 그 웃긴 상황이 좀 있었고요. 워킹홀리데이 또 이제 하시려면은 또 이제 막연하게 그런 생각을 하실 때가 있어요. 와서 취업을 하면 되지. 근데 오시면 어떤 일 하게 되시냐면요, 한국 땅에서 설거지 하세요. 이제 시내로 들어갔을 때 서빙을 하면은 잘 구한 거예요. 서빙하게 되면은 인정합니다. 그거는 A, B, C 등급 중에서 제가 B 정도는 줄 수 있어요. 근데 보통 설거지 하죠. 설거지 주방 일 하고, 거기 직원들이 뭐 키위만 잘한 거예요. 근데 키위일 리 없죠. 뭐 키위라고 하는 거는 이제 뉴질랜드 현지인을 얘기하는 거고요. 뭐 호주인들이랑 같이 일을 한다? 호주인들이 기피하는 일이라니까요. 본인들이 하는 일들이 없다니까요, 거기에. 뭐 그렇습니다. 제 경우를 얘기하자면 이게 좀 팁인데요. 이건 좀 다른 영상으로 좀 찍어서 올릴게요. 요거 지금 한 번에 다 얘기하면 좀 그렇고, 제가 이거 좀 쪼개서 이 워킹홀리데이나 유학 갔을 때 그 팁을 좀 알려드릴게요. 그거는 다음 영상에서 제가 알려드릴 거고, 아무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지금 생각나는 거는 다 알려드렸는데, 궁금하신 거는 이제 코멘트를 달아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그거에 맞게 알려드리는 게 맞지, 지금 뭘 궁금해 하시는지도 모르는데 알려드리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예.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단 한 명이라도 제 이 영상이 좀 도움이 돼서 좀 이제 좀 뭔가 자기 인생에 생각을 좀 달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변환점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